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이제 접어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꽤 어렵죠. 원래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거기에다가 좀 더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높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9월 FOM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고금리 상황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이제 시장이 가장 크게 예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 초쯤에나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기대를 이번 FOMC에서는 좀 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도 뭐 안 좋았지만 글로벌 증시 중에서 미국 시장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고 뉴욕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감기 걸렸다. 그러니까 기침을 턱 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독감 걸리죠. 걸리는 그런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또는 미국으로 쏠리는 자금 현상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 자체가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보면 1,350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는 또는 환율 레벨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대략 한 13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제 6월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대략 한 5조 원 정도 순매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IT 가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 섹터 중심으로 해서 거의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2차 전지 관련한 섹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증시 키워드는 역시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 2차 전지의 약세가 전체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조금 잦아들어야 그나마 우리 시장도 이제 하락을 이제 뭔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다시금 이제 그동안 많이 팔았던 2차 전지 특히나 뭐 대형주를 조금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수급에 있어서 태세 전환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실제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하는 거죠. 또는 선별이라고 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소비 둔화예요. 이제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4개월 만에 다시금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들 좀 보였고 실제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중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특히 소비에 집중할 수 있는 가계 같은 경우가 소비의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의 여력이 그렇게 크게 뭐 경제 성장에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전체 GDP의 70%가 소비이고 실제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경제 성장률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지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소비가 거의 전체 성장의 80%를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의 둔화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소비 둔화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금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한 부분이 또 관련한 섹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데 또 소비 관련해서는 얘기가 참 많기는 해요. 여전히 견조할 거고 뭐 앞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그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도 쓸 것이다.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이 여전히 강하기 네.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반대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의 전망과 관련해서 강한 긍정과 이제 부정. 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또는 체력이 상당히 괜찮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다른 이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긴축을 더 해야겠네. 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게 이번 9월 FOMC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연준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6월 달에 1%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1%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년 걸 한번 보시면 1.1에서 1.5까지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업률 같은 경우도 낮췄어요. 오히려.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경제가 상당히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경제 내에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오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물가 안정이었어요. 네. 근데 물가 안정이 연준이 원하는 수준만큼 내려와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기준금리 중간값이 지금 첫 번째 보시면 4.6%에서 5.1%로 올라가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 낙폭을 확대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저희가 아까 이제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자동차 산업에도 특히 그러면 그 엔드단에 있는 그 밸류체인 상의 엔드단에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숫자와 관련해서 숫자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네. 10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10월에 가장 중요한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10월은 역시 실적이죠. 실적.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1분기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이미 했었어요. 그렇죠. 네, 했었는데 이제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라고 했던 거였죠. 이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견조했고 이런 부분들의 경제 성장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이 기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안 좋을 거야 했는데 잘 나왔고 네. 근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만약에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시장의 스트레스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새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정부가 클로즈 해버립니다. 네. 이제 그걸 저희가 흔히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 주 9월 30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상당히 좀 강대강 구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자금과 관련한 대출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가 네.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9월 말과 10월 초 우리가 쉬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좀 무난하게 혹시 안 좋더라도 그 사이에 모두 다 희석이 돼서 개장하는 다음 주에는 조금 괜찮은 시장이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